환율을 보고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아니라 이머징 자산을 살지 안 살지를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게 환율인데 그게 이제 달러 환율이랑 연동이 되는데 그 달러 환율은 유로화 환율이랑 또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유로화 환율이 지난주에 그 ECB 통화정책 회의를 하고 나서 강세로 진행이 됐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머징 통화와 이머징 자산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연달아서 이번 주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유의미하게 좀 또 들어왔어요. 네. 네, 그래서 사실은 지금 주체를 보면은 개인, 국내 기관,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 이렇게 있는데 개인들도 뭐 공격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국내 기관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진 않고 팔지도 네, 맞아요.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3,200 수준에서의 코스피에서 여기서 방향을 결정하는 건 아마 외국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보려면은 그 환율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. 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ECB 통화정책 회의를 하면서 지금 유로존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그 보시면은 제조업 PMI는 여기가 지금 이게 마우스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조업 PMI가 좀 반등을 좀 하기는 했어요. 여기 진한 파란색, 진한 파란색이 제조업인데, 그러니까 공장과 이런 것들 지수는 좀 반등을 했어요. 그러니까 공장이나 일반 제조업에 대한 경기 상황은 나쁘지 않다. 네. 근데 유럽에 있는 서비스업 PMI는 지금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당연했던 게 올 1월 달서부터 3월까지는 유럽의 그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이 올라갔었잖아요. 작년 말처럼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못하고 소비를 못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업 PMI가 좀 눌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4월 달부터 좀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면서 지금 경기 지금 제조업이 괜찮은데 좀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거를 더 타개하기 위해서 PEPP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산다라는 것까지 지난주 22에서 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유로존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게 지난주에 나왔다가 결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번 주는 그 특별한 외부 이벤트는 미국의 FOMC.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유럽 중앙은행들이 모여가지고 기준금리를 어떻게 정하고 그다음에 통화정책 회의를 우리가 통화의 방향성을 어떻게 유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에 결정했었던 거라면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페드가 그 기준금리 결정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통화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게.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이번 주 수요일이죠. 네, 28일. 네. 네.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 또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희가 돈 입만서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잖아요. 네, 3개월 맞아요. 내고선 지금 세 번째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원래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반기에 한 번씩 진행이 되다가 작년에 유가가 왕창 급락하면서, 무너지고 네. 급락하고 나서 지금 매달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수요일만 중요하게 보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개별 실적 발표만 중심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FOMC에서도 뭐 비슷하게 갈 것 같죠? 그러니까 이 올해 들어서 미국의 FOMC에서는 큰 변화는 사실은 없어요. 왜냐면 작년도 9월 달에 미국에서 큰 변화가 하나가 있었거든요. 그게 네. 변화가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미국이 통화 정책을 정할 때, 기준 금리의 방향성을 정할 때 지표를 삼는 게 있었어요. 그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차트 하나 띄워주시겠어요? 그 차트. 네. 이게 PCE라는 그 차트인데 이게 그거에 대한 지출 항목에 대한 그 동기 변화인데 이걸 기준으로 봐가지고 만약에 이게 2%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그럼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그럼 우리 그 기준금리를 올릴게라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작년도에 바뀌었어요. 그래서 한 번에 2%가 아니라 평균으로 봐가지고 상당 기간 한 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2%가 넘더라도 평균 2%가 돼야지만, 그러니까 뭐 2% 됐다가 2.5% 됐다가 3% 됐다가 뭐 이렇게 되더라도 평균이 2%가 되면 우리가 정책 회의로 바꿀게라는 거는 이제 작년 10월 달에 바꿨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1.6%까지 올라왔어요. 그 말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. 네. 근데 어쨌든 2%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FOMC에서도 큰
정책의 방향성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어떻게 발언을 할 건지. 네, 미국은 백신을 너무 많이 맞고 많이 있다고 받았기 해가지고. 때문에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또 새롭게 그 기준으로 말한 게 네. 만약에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75%가 이상이 되면 네.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것도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인플레이션 지표 플러스 백신에 대한 접종률까지, 그게 접종률이 75%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미국이 지금까지는 돈을 막 풀어왔던 정책을 조금 바꾸는 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네. 이걸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FOMC랑 네.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오펙 플러스. 네. 네.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 지난달에 사실은 증산을 조금 소폭하는 걸로 이제 말을 했죠. 그러니까 네.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통 뭘 많이 하죠? 여름에는 나들이 많이 가잖아요. 그래서 이게 여름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가와 관련된 것들을 소비를 많이 하는 시즌이에요. 계절적으로. 근데 이제 지금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되는 거 플러스 네. 계절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요가 이제 높게 유지가 되는데 지난달에 발표한 거에 대한 증산과 이제 감산 계획이 이번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외부적인 이벤트가 크게 FOMC랑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과는 크게 다른 톤의 큰 변화는 안 나올 것 같다. 예. 큰 톤의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눈여겨보면 좋으니까 이번 주 그렇죠. 수요일을 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.